어제 밤에 벌어진 오물풍선 얘기부터 좀 먼저 여쭤볼게요. 북한이 벌써 네 번째로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했는데 이게 대북 황석기 박송 재개에 대한 대응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도발을 하게 되면 새로운 대응을 목격할 것이다. 어떤 대응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글쎄요. 저는 뭐 북한이 풍선에 뭐 날리기 시작했으니까 거기다가 뭘 넣어서 날리겠다 뭐 이런 식의 도발이 아닐까라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저는 지금 정권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한 지점에 이르렀다. 예. 역대 정부 중에 가장 호전적인 발언을 쏟아내던 게 윤석열 정부거든요. 뭐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원점 타격이라도 할 것 같은 기세로 지금까지 항상 대통령께서 얘기하셨는데 네. 지금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성기 방송 재개를 하는데 이 확성기 방송이라는 것이 뭐 거리가 한 30km 정도까지 도달한다라고 알려져 있고 저녁에 하면 좀 더 멀리 나간다고 하지만은 예. 이게 그러면은 지금 현재 천안 넘어가지고 그 밑으로까지 내려가는 풍선에 대한 대응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 가지고는 글쎄요, 비례 원칙에 따라는 부족하다 느끼는 국민들이 있을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보면서 한번 많은 분들이 생각해보면 좋겠는 게요. 이게 한국에서 보는 대북 전단도 그렇고요, 이 오물풍선도 그렇고요, 전부 다 무동력입니다. 예. 바람 타고 가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같은 시즌에 둘이 날리면 한쪽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바람은 한 방향으로 불 텐데. 예, 그것의 의미도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하태경 의원이 이제 그런 풍선 날리기 하시는 분들을 지적하기 위해 가지고 왜 기상도상으로 남쪽으로 바람이 부는데 자꾸 이거 날리냐 예. 이렇게 한 적도 있었거든요. 네. 실제 그때 기상도 보니까 남쪽으로 부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계절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남동풍과 북서풍이 왔다 갔다 하지만은 지금 시즌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예. 맞대응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겠죠. 맞대응을 바람 타고 가는 뭐 전단이나 풍선으로 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아까 조금 전에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그 안에 뭐가 담아서 올지 모르잖아요. 일단 지금까지 온 건 오물이 들어있는 오물풍선이었는데 뭐 유승민 전 의원도 그래서인지 지금 우리 정부 대응은 그 부양을 하기 시작하면 어디로 날아올지 바람을 좀 예측한 다음에 낙하 지점에 가서 수거하는 정도예요. 근데 이 정도 대응으로 괜찮을지 좀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으시거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했던 그런 비례 원칙의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국민들도 궁금해하죠. 예.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없는 상태에서 이런 도발에 대응할 원칙만 이렇게 얘기했던 거라면은 소위 말하는 뭐 그냥 립서비스였다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근데 이게 좀 곤란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우리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대북 전단을 날리는 것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라고 이제 판결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북한에서 뭘 날리는 거에서 뭐라고 이야기할 것이냐. 네. 예, 그거는 우리가 이제 논리를 개발해야죠. 예. 논리를. 거기다 위험 물질이 포함되었다면 당연히 그거야 위해를 가하는 거지만은 네. 위험 물질이 없는 상황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지? 왜 쓰레기를 버리냐 정도밖에 얘기 못 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그거는 정부가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물풍선 얘기를 해봤고 또 주말 동안에 이준석 의원이 SNS에 올리신 글이 또 화제가 됐는데요. 뭐 결론이 뭐 다 까자 이겁니다.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막 기내식부터 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준석 의원은 그럴 거면 기내식도 까고 그리고 지금 용산 대통령실이나 관저 수의 계약한 것도 다 까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보수 진영에서 거의 골룸처럼 달려들면 안 돼요. 예. 예, 거의 뭐 반지의 제왕이면 골룸은 반지만 보면 미쳐 날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뭐 김정숙, 이재명 뭐 이런 키워드만 나오면은 그냥 미쳐 날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골룸처럼. 예, 근데 저는 제발 그런 걸 중단해야 보수 진영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예.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들어가려 그러면은 어떤 공격과 어떤 타격이 있을까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자, 지금 이제 물고 들어가려는 게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국빈 방문 비슷하게 이제 인도에 가는데 초청장이 있었느냐는 초청이 있는 걸로 결론 났기 때문에 이미 한 방 먹은 거고 예. 돈을 많이 그러면은 쓴 거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중에서도 문제 삼는 부분이 뭐냐면은 대한항공이 위탁받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6천만 원의 기내식 비용이 예. 과다한가를 갖고 따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머리에 필터링 돼야 되는 거거든요. 대한항공이 과연 대한민국 정부를 등쳐먹을 의사가 있겠느냐? 기내식으로.
그러니까 연간 그 전용기 계약이 네. 거의 뭐 1,000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의견은 모릅니다만은. 근데 예. 거기서 6천만 원 기내식 해먹으려고 대한항공이 사기 청구를 했겠느냐? 네. 그게 맞다라고 생각해야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엔 뭐냐? 그럼 대한항공과 문재인 정부가 결탁했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씩 그러니까 주장의 수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수진영은 다 뛰어넘고 김정수 여사가 너무 많이 먹었다로 갔어요. 네. 식탐이 많다로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수준의 주장으로 도대체 누구를 공격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기내식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칸막이가 나눠져서 6천만 원대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네. 그것이 실질적으로 세목으로 어떻게 나눠져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안에서 실제로 지금 도종환 장관이나 이런 분이 나와서 주장하는 바는 결국 도시락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거기서 식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얼마 안 됐다. 네. 예, 그러면 거기에 더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이건 뭐 전용기의 사례는 아닙니다만은 그 국가별로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다 들었습니다. 예. 국가에 가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뭐 하다못해 선물이라도 하나 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러면 그 선물 비용이라는 것이 어느 항목에다 태우기 어려우면은 뭐 다른 항목에 태워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예. 식으로 외교란 건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이거 까가지고 문제 되려면요. 윤석열 대통령의 전용기 비용보다 특별하게 김정숙 여사의 전용 비용이 많아야 되거든요. 비교 대상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근데 저는 예. 그거 까는 순간 아마 보수 진영이 대탈주국이 시작될 거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김정숙 여사 많이 드실지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드실지는 한번 상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상상을 하게 되네요. 그 말을 하시니까. 예, 그리고 예. 예를 들어 이런 데 있어서 식대에 부수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 뭐 아무래도 뭐 여러 사람이 있다 보면 고가의 주류를 곁들일 수도 있고 그럼 술을 누가 더 잘 드시느냐를 봐도 약간 이건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김정숙 여사가 뭐 주류를 많이 즐기신다 이런 얘기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다 이제 가기 시작하면 그래서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플래그 캐리어라고 하죠. 그럼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과의 거래에서 수의계약이라 해서 문제 생길 가능성이 높을까? 예. 아니면 지금 그럼 대통령실에서 지금까지 2년간 수의계약한 거 다 까놓고 보면은 당장 제가 그래서 2년 전에 나왔던 다누림건설이라는 곳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대통령실 공사했던. 그거 찾아보시면 참 민망한 그 상황입니다. 예. 제가 그때 대표로 있을 때 그걸 공격받아가 제가 너무 잘 기억하거든요. 네. 제가 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 이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이 공사를 진행했는지를.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좀 알고 덤벼든 건가 지금. 예. 알고 덤빈 건가? 그러니까 뭐 그런 자세라면 괜찮아요. 뭐 김정숙 여사에게 1의 데미지를 입히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 100 정도 이 데미지 입는 게 뭐 그래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달려드는 건 모르겠는데 당장 네. 이 사안에 끼어든 사람 보십시오. 배모 의원, 뭐 박모 의원 뭐 다 끼어들어가지고 예. 이거 지금 의회가 다수당이 절대 다수당이 야권인 상황 속에서 이거 1대1로 갔다가 윤석열 정부 수의계약 다 파헤치면 이거 정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식한 돌격을 왜 하냐는 거예요, 저는. 예. 그래서인지 뭐 민주당 쪽에서 보기에는 이게 김건희 여사 방탄용이다. 물타기다 이렇게 방탄도 보는 안 것 돼요, 같아요. 이거는. 방탄도 안 된다. 예, 너무 보죠. 무모하게 달려들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지금 명품백을 받았느니 아니면 무슨 뭐 해외 가서 명품 쇼핑을 했느니 이런 게 나오는 상황 동안에 기내식을 많이 먹었다는 사실 그게 증명이 되지도 않거니와 예. 사실 김정숙 여사가 여기서 뭔가 부패의 고리가 있으려 그러면은 기내식 비용을 예를 들어 6천만 원 이상 결제한 다음에 그 중에 알고 봤더니 대한항공이라는 대한민국의 국적항공사와 뒤로 리베이트 계약이 맺어져 있다는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예. 불가능이죠 그거는. 대한항공이 하루 장사하고 말 것도 아니고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예.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별로 이기지 못할 싸움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여기에 뭐 직접 참전은 아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한마디를 했는데 요즘에 아내를 쉴드 치느라 이제 아내를 방어하느라 참 고생이 많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윤 대통령을 좀 감싸면서는 상남자의 도리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두 대통령, 그러니까 전현직 대통령을 놓고 좀 잣대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뭐 대구 시민을 집단적으로 제가 뭐 묘사하진 않겠지만 예. 대구시장으로서 하기에 적절한 멘트라고 봅니다. 대구시장으로서요? 대구시장이야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옹호하고 김정숙 여사를 까는 게 당연히 시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뭐 시민들이 다수가 향하는 방향일 테니까요. 그와 합치된 메시지를 내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근데 아까 말했듯이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 단위 선거에서 1점이나 따기 힘듭니다. 오히려 많은 실점을 하지. 예. 예. 뭐 이런 와중에 오늘 대통령 부부는 중앙아시아 3개국으로 순방을 하는데 올해 첫 순방이에요. 김건희 여사도 최근에는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같이 좀 나갈 텐데 여전히 김 여사 소환 문제를 놓고 이제 검찰 내부에서도 뭐 검토를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예. 활동을 재개한 상황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영부인은 영부인으로서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영부인이 뭐 아무리 본인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 해가지고 또 책임을 망각하면 안 된다. 세상에 보면 정치인 중에도 본인한테 불쾌한 상황 속에서도 웃으면서 다니는 사람 많아요. 예. 그게 이제 뽑아준 국민에 대한 도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영부인도 본인이 누리고 있는 그 자리라는 것은 그런 역할 하라고 국민들이 세금으로 지원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하시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론을 한번 확인했을 겁니다. 여론을 예, 뭐 한다 해도 별일 없더라. 아 예. 지난번에 그 소환 공개 소환 방침이다라는 보도가 나온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언론사에서 이제 그 부분을 보도했는데 사실 검찰 측에서는 강한 부인을 하지도 않았고요. 예. 무엇보다 해당 언론사가 뭐 권위 있는 언론사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아무 증언 없이 보도하진 않았을 테고 네. 그렇기 때문에 대충 저는 이제 검찰 쪽에서 이런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 이제 전혀 반발이 없었죠. 예. 예. 뭐 공개 소환은 안 된다 이런 메시지가 전달이 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검찰 쪽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이 국민들의 여론을 보면서 오히려 놀랐을 겁니다. 아무도 반발이 없다라고 하는 것. 예.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예전에 수사를 받을 때도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이 현저하게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여러 가지 결단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네. 저는 좀 비슷한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도 좀 짚어볼게요. 뭐 개혁신당 소속이긴 하시지만 예. 최근에 좀 국민의힘에서 이슈가 되는 문제가 뭐 이준석 의원과도 무관하진 않으니까 여쭤볼 네. 텐데 지구당 부활이 한창 화두로 떠오르다가 아마 전당대회 시즌이 되면은 다시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가장 적극적인 게 한동훈 전 위원장이고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두 사람인데 이준석 의원의 지구당 부활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동훈 위원장한테 원외위원장 역할을 한번 해보시고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예. 얘기했는데 원외위원장들이 수도권에서 많이 당선 안 되는 이유가 과연 지구당이 없어서이냐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예, 국민의힘이 원외 지구당이 없어도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잘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 전혀 문제 아니다. 어디에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상계동에서 활동했으면 서울의 상계동의 어디 사거리에 이준석 지구당 위원장 사무실 간판이 걸려 있다 해서 안 될 선거가 되고 이러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아주 좁은 그런 어떤 시야에서 나온 이런 제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예. 한동훈 위원장 처음에 정치 시작하면서 뭐라 그랬나요? 여의도 사투리 안 쓰겠다 그랬잖아요. 이거 지금 지구당 부활이 무슨 의미인지 아는 시청자나 국민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냥 표로만 알고 계시지 이게 어떤 정치적 여파를 가져올지에 대해 가지고는 잘 모르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정확히 여의도 사투리인 겁니다. 여의도에 가보면은 떨어진 원외 위원장 중에서 계속 이제 이거를 탓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예, 지역에 가서 내가 지구당 사무실 있으면은 지역 활동도 잘하고 할 수 있는데 지금도 사실 당협위원회, 지역위원회 체제로 이거 할 수 있어요. 예. 예, 근데 좀 간판만 현역 의원에 비해서는 좀 그 할 수 있는 게 좀 제약이 있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세요. 현역 의원이 아닌 사람들은 지금 현수막을 걸 때 시당이나 중앙당을 통해 걸어야 되고 몇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네. 근데 냉정하게 이것도 제가 아까 1을 얻는지 100을 얻는지를 따져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김정수 여사 건도 이것도 1을 얻는지 100을 얻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게 제가 당대표 해본 입장에서 국민의힘의 지구당을 다 두고 지구당의 현수막을 자체로 붙일 수 있는 독립회계권을 가진다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요. 네. 동네 아무 현수막이나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아무 현수막이나. 갑자기 좀 뭐라 될까요? 성향이 좀 특이한 지구당 위원장이 만약에 작정하고 빨갱이를 척살하자라 붙이면 붙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네. 예, 국민의힘에서는. 예. 근데 그거 하면은 표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오히려 뭔가 메시지가 관리가 안 될 수가 있겠군요. 예전에 홍범도 장군 흉상 논란이 있었을 때 네. 노원 제 바로 밑에 있었던 노원 의뢰 당협위원이 나와가지고 뭐 이런 피켓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전국에 뉴스가 나오고 해가지고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현수막까지 자율로 붙일 수 있다. 대형 사고 날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한동훈 위원장이 다 살펴보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자 보면은 지구당을 두면은 후원회에 돈을 거둘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단한 돈이 생긴다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유불리를 따져서 제가 참 옳고 그름과는 다른 영향인데 예. 지구당을 부활시키면요. 수도권의 국민의힘 위원장들은 돈이 안 거치고요. 네. 부산에 있는 민주당 위원장들은 정말 10억씩 거칠 겁니다. 오히려 민주당에 유리한 것이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그 후원 성향이 더 약하고요. 예. 민주당보다. 네. 둘째로 부산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오히려 공략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고 전국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쪽에다 후원을 몰아주겠지만은 예. 서울 강북 지역 이런 곳에 과연 누가 당협위원장이 있다 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잘 모르실 텐데 후원금을 몰아주겠냐? 거의 빵원 거칩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의 비례대표나 아니면 국민의힘의 좀 다소 인도가 떨어지는 의원들만 하더라도 후원금 연말에 가보면 4천만 원 거쳐 있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 역으로 민주당은 부산에 출마하시는 분은 10억씩 거칠 겁니다. 예. 그런 게 좀 차이가 많이 나나 보네요. 민주당이랑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그래서 지지층 사이에서. 지금 보시면요, 그래가지고 제가 굳이 말해주자면요, 국민의힘의 영남 지역 의원들 지금 두 손 두 발 다 들고 지금 반대하고 있거든요. 예.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부산 같은 데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지역 활동을 아주 풍족하게 그 민주당 지역 연장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예. 그렇다고 서울 강북 지역은 하나도 개선 안 됩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러니까 득실로 따지면은 절대 실이거든요. 사실 정치인이 옳고 그름을 논해야 되는데 제가 득실을 얘기해 주는 거는 그나마 컨설팅 서비스 해주는 겁니다 지금. 예. 근데 이거 모르고 또 이제 와서 댓글창 와가지고 또 욕하겠죠 또. 예. 그러니까 유불리를 얘기를 해주시는 거였습니다. 뭐 근데 궁금한 것은 2021년에 국민의힘 대표하실 때요. 그때 송영길 당시 민주당 대표랑 두 분이 지구당 부활에 좀 찬성 입장 밝히신 적이 있어가지고 그럼 그때는 왜 맞는 거고 지금 와서는 이렇게 좀 불리하다라고 얘기하시는 첫째는 거예요? 정개특위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논의 주제로 얹자고 이제 합의를 한 거고요. 예. 누가 봐도 이준석의 국민의힘과 윤석열의 국민의힘 다르지 않나요? 네. 예. 그때는 오히려 젊은 세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구당 조직을 통해 가지고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쪽이 국민의힘이었고. 예. 지금은 근데 수도권에서 뭐 계속 나락가고 있는데요. 뭐 지금 상황에서 이거는 밴드웨건 효과가 세게 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들어볼수록 지구당 부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부활을 시켰을 때 어떻게 운용이 될지를 봤을 때 현재 국민의힘 상황으로는 좀 쉽지 않다. 다 지금 정치인들은 유불리 갖고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오세훈 시장이 얼마 전에 여기에 입장을 밝히면서 돈잔치가 될 거다 했는데 그 말 맞는 말이에요. 네. 오세훈 시장 말이 맞아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과거에 정치 초년 시절에 이걸 없애자고 노력하셔가지고 자기 의원직 던지면서까지 이걸 하신 거거든요. 예. 훌륭한 개혁입니다. 근데 네. 이거를 지금 되돌린다고 하는 거는 이게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가 끝까지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보수가 이 사회의 주류라고 착각해서 지금 선거 계속 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인구 구조상 이제 주류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지구당 부활하면 보수가 유리할 거라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을 벌이는 거거든요. 절대 불리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아니 도대체 여의도 사투리 안 쓰신다는 분은 이걸 어디서 들으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신지. 예. 여의도 사투리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이건 뭐 예. 한 90년대 여의도 사투리를 지금 계속 하고 예. 계신데. 옛날에 뭐 쌍팔년도 여의도 사투리다 뭐 예.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지구당 부활은 어쨌든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는 원외 위원장들이 원하다 보니까 뭐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이래서 계속 나올 이슈 같고요. 표 계산은 근데 치밀해야 되거든요. 예.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표 계산 때문에 많이 이겼다. 지구당 서울의 원외 지구당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당원표가 보통 한 본인이 컨트롤하는 200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 정도 많은 거예요.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당원 수는 뭐 한 1000명 가까이 되겠지만은 예. 본인이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게 한 200명 정도 될 겁니다. 영남 지역에 가면은 그것의 한 대여섯 배 나옵니다. 국회의원이. 그 말인 건 뭐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표 계산이 마이너스예요. 예. 그러니까 영남에서는 도시락 싸들고 반대할 테고 수도권에 일부 찬성하는 위원장이 있을 테고 대부분의 위원장들은 나랑 관계없는 일이라 생각할 텐데 네. 전당대회 표 계산 이렇게 하는데 그 총선 때도 표 계산 진짜 못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전당대회 표 계산도 못하는데 예. 옆에서 보니까 좀 많이 안타까우신가 봐요. 지금 컨설팅까지 좀 해주실 정도로.
돌아가는 판이 좀 알고 말하는 거냐 이런 생각이 좀 드셨나 봅니다. 근데 뭐 사람은 언제든지 이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예. 저라고 뭐 10년 전에 제가 다 알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뭐 할 수는 있는데 굉장히 그 큰 판돈을 걸고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주말 동안에 이게 좀 될 듯 말 듯한 게 2인 지도체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던진 이슈인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포기할 것 같기는 해요. 워낙 당내에서도 반응이 별로 안 좋아서. 근데 이게 처음에 나오면서 논란이 됐던 이유가 이 체제 자체가 정말 문제다라기보다는 특정인 견제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였거든요. 근데 한동훈 견제용으로 나온 발상이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전무후무한 책이기 때문에 예. 저도 정확히는 뭔 의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상되는 효과로는 아마 이게 이렇게 되면은 그 대표 리그와 최고위원 리그가 갈린 상태에서 선거 치르거든요. 예. 대표 리그에 뛰어들 만한 사람들이 우물쭈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승민 의원 그냥 1등만 뽑는데 3등 하는 거랑 1, 2등 뽑는데 3등 하는 거는 느낌이 다르거든요. 예. 그럼 아예 뛰어들지 말자는 판단할 수도 있고요. 네. 그 외에도 보면 이제 사실 원희룡 장관 이런 분들이 이제 사실 뛰어들려고 할 텐데 이거는 원래 최고위원 중에 1등한 사람의 권위보다 대표 선거 2등한 사람의 최고위원의 권위가 훨씬 셀 겁니다. 네. 그럼 흔히 말하는 봉숭아학당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대표가 뭐 하려 그러면 거기에 이제 갈구고 그렇게 했을 때 또 대표가 물러나게 되면 부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승계하는 체제로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표를 쫓아낼 동인이 더 크게 생깁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그 지금 의원 중에 재선되신 분들 다수는 연판장 매니아잖아요. 예. 그러니까 연판장 팀이 있잖아요. 예. 그 팀 연판장이 또 이제 또 분위기 봐가지고 대표 몰아내고 이제 그럼 뭐 부대표 자리가 있으니까 이 사람 올리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으나 사실 전무후무한 시도기 때문에 평가하기도 어렵다. 예. 예. 근데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지금 그 비대위 내에서 공유가 되지 않은 것을 좀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전당대회 시기라든지 이런 룰 가지고도 좀 개인적인 의견을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개인 얘기일까? 아니면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뭔가 혹시 당권에 관심이 있나? 아니면 배후에 누가 있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거든요. 어느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황우여 위원장 입장에서는 머리가 복잡할 겁니다. 예. 예를 들어 지금 본인도 알지만 본인 뭐 들어서라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뜻대로 전당대회를 또 치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텐데 네. 그러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원희룡 정도의 후보군 정도가 저는 가능해 보이는데 그 사람이 출마를 해가지고 어쨌든 입성하게 만들려 그러면 이런 제도로 가야 된다라고 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어쨌든 친윤 성향이 강한 어떤 누군가는 부대표로 앉혀야 된다. 2인 체제를 만들어서. 그렇죠. 근데 저는 언제부터 또 원희룡 장관이 또 대단한 친윤이었나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참 대통령도 안타깝다. 예, 도대체 누구를 지금 내도 본인의 마음에 맞는 결과를 낼 수가 없으니 예. 제도에 대한 부분까지 이렇게 압박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여기 그 정치 시그널 출연하셨던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야말로 친윤 중에 친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전 위원장이 나오더라도 정말로 반윤의 행보를 보이진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당내에. 이준석 의원이 좀 예상을 해보시기에는 아니,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대들다가 간호사의 굴욕이라고 눈밭에서 인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직구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한마디 한 다음에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한동훈 위원장은 직구가 이제 최상병 특검보다 중요한 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당을 운영할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권에 있어가지고 도망 다니고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반윤은 아닌 걸로 보이시나 봐요. 아니죠. 저는 아마 나중에 가가지고 상황 여건에 따라 가지고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요. 앞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계속 있어요. 예. 예, 최상병 다음에는 뭐 이제 김건희 특검 있고 다 있거든요. 답을 해야 되는 양평고속도로 상황이고. 국조 나올 거고 다 나와요. 이제 한두 달 한 번씩 중간고사, 기말고사 계속 보거든요. 네. 그때마다 이제 서서히 이제 멘붕이 와가지고 나중에는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 되겠죠. 이준석 의원이요. 그 지난 주말이었나? 지난번 언론 인터뷰에서 네. 국민의힘과 함께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받고 네. 보수 파탄에 수계가 있는 한 어려울 것 같다라는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수계라고 하니까 또 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보니 이게 누구를 정확히 지칭하신 건가라는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이게 들어서. 지금 이걸 보고 욕하는 분이 있다면 보수 세력 전반이 불경스러운 거죠. 예. 예,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누군지 얘기하지 않았는데 전부 다 한 사람만 떠올리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맞는 거겠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머릿속에다 보수 파탄 수기하면 아, 그 사람이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한쪽으로는 보수 파탄 수기를 맹종하면서 이준석 까려고 와서 채팅창에 댓글 달고 이러는 걸 보면은 괴리가 온 거예요. 네. 보수 망했는데 파탄 수계가 있는데 파탄 수계를 맹종하면서 오히려 이준석을 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아침부터 머리 아프실 텐데 가만히 앉아서 한번 써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써놓고 보수 파탄 수계는 누구인가 예. 답이 밑에 나올 거거든요. 예. 그럼 이 사람을 내가 왜 맹종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 사람이 뽑은 사람을 또 왜 내가 맹종했다 망했는데 또 한번 맹종해야 되느냐? 예. 이러면 이제 본인의 사고 체계가 정리가 될 텐데 지금 반사작용식으로 그냥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은. 예. 수계가 만약에 당을 떠나겠다 이러면 국민의힘과 함께 갈 수도 수계가 있나요? 졸개들과 같이 떠나야죠. 아, 혼자 떠나는 건 안 되고. 예, 수계와 졸개들이 같이 있죠. 이거 보면은. 예. 누군지 이제 한 마디도 안 하는데 다 알고 계시잖아요. 방송 보시는 예. 분들. 근데 맞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겠어요. 마음속에도 이미 수계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보수 망했다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졸개가 누군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 괜히 말을 못 하니까 이제 욕만 달고 있는 거죠. 예, 뭐 욕보다는 뭐 다른 너무 웃기다 이런 반응들도 다 들리고 있습니다. 진짜 궁금하시면 물어보셔야죠. 보수 타탄 수계가 누구냐. 그러면 예. 주변에 또 체크장에서 다른 분들이 댓글 달아주실 테니까 알면 예. 되는 거고 다 알고 계세요 누군지. 어쨌든 이준석 의원은 본인이 직접 말하지는 않으신 그런 예. 상황이고 예. 예,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볼게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네. 9년 6개월을 선고를 받았고 검찰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까지 추가 기소를 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다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는 글을 올렸는데 뭐 결론만 얘기하자면 대권 불가론이에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도 재판을 계속 받아야 되는 상황일 텐데 되겠냐 이런 거거든요. 좀 동의하시는 내용이었나요, 이 글들이? 저는 뭐 중요한 내용인데 저는 사실 대한민국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일이다 보니까 난감하긴 하다.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예전에 대통령 되실 때 예. 그 당시 공무원으로 계실 때 일건 때문에 징계에 관련된 재판이 지속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 물론 그거야 뭐 행정 처분에 대한 거니까 네. 아니 공무원 징계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거는 뭐 아주 형사 재판의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보는데 형사 재판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저는 이거는 법학자들이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법치주의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럼 민주주의가 그 위에 있느냐를 이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모든 걸 알고 국민들이 선출했을 때 그럼 국민들의 권위를 존중할 것이냐 네. 아니면은 법원의 권위를 존중할 것이냐 이거는 그냥 저도 아직까지 답이 서지 않는 곤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대장동 건이나 아니면은 뭐 백현동 건 그리고 성남 FC 그다음에 이 대북송금 이 네 가지 건은 있는 거 다 알고 대선 치르는 거거든요. 예. 지난 대선도 그렇고 지금 대선 치르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당선이 된다 했을 때 국민들 알고 뽑은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이제 법원이 난감할 거다. 그래서 아마 재판을 무기한 연기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뭔가 결론이 나는 거를 좀 미룰 것 같다.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서 또 이거 들으시면 또 채팅하시는 분들 또 네. 흥분할 일이 있으시지만은 예. 법원이 그런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유력 정치인에 대해서는 유력까지는 아니더라도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에 약 이제 22대 돼서 한 10명 정도 남았으려나요? 10명 정도 되는 국회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재판에 1심 가지고 지금 거의 한 5년 가고 있거든요. 예,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이더라고요. 패스트트랙 그게 언제 얘기냐면요. 20대 국회 얘기예요. 예. 21대 국회 4년 통으로 간 다음에 지금 22대 국회 됐을 때 아직까지 재판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이런 정치적 사안을 고려하지 않고 재판을 해라 또 이렇게 막 신나게 주장하다 보면은 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재판부터 해라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 들고 나오기 전에 제가 봤을 때는 예. 내가 받을 데미지가 얼마인가 그리고 상대에게 갈 수 있는 타격이 얼마인가를 보고 이제 해야 되는 것이 이 고민인데 네. 내 생각엔 또 이거 나오다가 신나게 가다가 저쪽에서 패스트트랙 재판 걸고 넘어지면은 한 대 때리고 100대 맞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 예. 근데 뭐 저는 어느 당에도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예. 예. 그냥
제3당에서 좀 관망하시는 입장에서 보고 계시군요. 예, 신나게 싸워라 이들끼리 이렇게 예.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예. 민주당은 지금 법사위원장도 본인들이 정청래 의원 내세워서 차지를 하고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경우는 유죄로 1심 선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특검을 가자는 것 같고 검사 탄핵까지 해서 이제 3중 방어막을 좀 치겠다는 건데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이준석 의원이 보시긴 좀 어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다 세트로 하는 거죠 이거는. 예. 도대체 아니 이걸 특검을 왜 합니까? 제수사 특검을. 예. 예, 이미 법원 판결까지 난 상황인데 이걸 특검하는 건 그러니까 보통 무죄 난 거에 대해 가지고 봐주기 수사 아니냐가 특검하는 거지. 예. 유죄 난 거에 대해 가지고 뭐 짜맞추기 수사 아니냐 하는 건 이건 법원의 권위도 무시하는 거예요. 예. 법원은 증거 재판을 한 것이고 그렇죠. 법원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검사 각공을 가지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근데 법원하고 싸우겠다 드는 거거든요. 저는 민주당 이것도 이렇게 가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생각하고 예. 검사 탄핵 아니 검사가 이거 수사한 검사가 잘못했으면은 변호사가 싸워가지고 그 재판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뭐 증거 채택이나 이런 데 있어가지고 예.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이건 2심자도 할 수 있어요. 네. 만약에 검사가 탄핵에 이를 정도의 중차대한 잘못을 했다? 그러면 이거 탄핵 갈 것도 없이 탄핵은 헌재까지 가야 되는 복잡한 절차인데 재판장에게 합리적으로 어필하면 돼요. 이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증거 수집하거나 뭐 하는데 위법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거는 기각해달라. 근데 그걸 안 하고 갑자기 특검하겠다? 저는 이거는 제가 말하자 특검에 대해서 자꾸 이런 거 얹고 무슨 뭐 탄핵에 대해서 이상한 거 얹고 이러면은요. 예. 특검이랑 탄핵 자체가 희화화된다니까요. 예. 그렇게 만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민주당은 오늘 원구성 협상이 좀 잘 안 되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를 할 것 같은데 지금 원구성 협상 여야 간에 하는 거긴 한데요. 좀 보시면 어떻습니까? 협상 안 하고 있고 예. 사실 지금 저는 이번에 결국 교섭단체 간의 협상은 안 되고 있고 비교섭단체로 저희랑 조국혁신당이랑 진보당 정도가 이제 어떻게 상임위가 배치되냐에 따라 가지고 예. 우원식 국회의장의 국회의원 운영 방향성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잠자코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예. 아 이런 나머지 당들은 지금 좀 협상을 해서 원하는 대로 내놨고 이게 잘 배분이 법사위에 돼야 누가 되는군요. 배치되는지 보면 알겠죠. 예를 들어 조국혁신당 몫으로 예. 법사위에 누가 배치되느냐를 보면은 굉장히 공세적으로 국회가 돌아갈지 예. 그런 걸 알 수 있겠죠. 오늘 만약에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다라고 하시면은 이준석 의원은 표결에 들어가시나요? 오후에? 개혁신당을 어떻게 배치하는지를 보고 판단해야죠. 예. 배치를 보겠다. 예. 마지막 질문 짧게만 하나 드릴게요. 보니까 1순위 상임위로 국토위원회를 내신 걸로 네. 제가 접했는데 예. 이유가 있습니까? 아 동탄에 지금 그 교통 문제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도로교통, 철도교통 다뤄야 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제 살피는 거고 뭐 트램 문제부터 해서 굉장히 복잡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토, 교육, 그다음에 과방 이렇게 했거든요. 네. 교육 문제도 동탄에 심각하고요. 그리고 과방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윤석열 정부도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거라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역구 위주로 좀 생각을 하시고 뭐 언론 개혁 문제 이런 것도 좀 관심 있으시고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석 의원과 얘기 나눠봤고 다음 달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